별들의 제전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올해도 중중 결승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윤현석 구단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화재배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중국 잔치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사실 8강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4대4 균형을 이뤘지만 사실 8강전에서 믿었던 박정환 선수와 신진 선수가 아쉬운 탈락을 했고요. 네. 4강전에 이제 안국진 선수가 홀로 진출하긴 했지만 탕웨이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금 중국 선수들끼리 다시 한번 결승을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결승전 물론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이 안국현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중 결승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이 탕웨이 신과 구자호 선수, 한국 선수들도 많이 만나볼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 안 볼 수가 없겠죠. 예, 탕웨이 선수 하면은 삼성화재배 우승 경험이 있는 중국의 간판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구자호 선수는 현재 중국 랭킹 8위, 제2의 커제로 불릴 만큼 최근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커제 구단도 이 3연패를 노렸지만 일찌감치 탈락을 했고요. 이렇게 중국 선수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대진표로 먼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준결승전부터 3번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국현 선수가 탕웨이신 구단을 상대로 객관적으로는 약간 불리할지도 몰랐겠지만 첫 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예, 이번 대회 들어서 안국현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네. 사실 1국에서 탕웨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좀 결승 진출,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국현 선수가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탕웨이 선수에게 2국과 3국 연이어 패하면서 지금 이제 탕웨이 선수와 이제 구자호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탕웨이 신구단과 구자호 5단의 결승 3번기 오늘 1국이 펼쳐질 텐데요.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신구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상대 전적 그리고 랭킹, 구자호 선수가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자호 선수가 지금 랭킹 8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또 탕웨이 선수가 삼성화재배 우승 경험도 있고, 그동안 삼성화재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탕웨이 선수가 이제 구자호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열세긴 하지만 최근 3번의 대결에서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패에 당하긴 했지만 오히려 요즘 이제 그렇죠. 최근 성적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결승전 정말 승부를 알 네.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기사 젊습니다. 하지만 신구 대결인 만큼 노련함과 패기의 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승 1국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삼성화재배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 결승전도 치러지게 됩니다. 네. 네, 결승 1국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탕웨이 신구단과 구자호 5단의 돌가리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결승은 3번계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1국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국에서 돌을 가리게 되면 1, 2국의 흑백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두 선수가 자리를 바꾸는 걸로 봐서는 탕웨이 신 9단의 흑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자호 선수 한국 팬들에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탕웨이 신 9단은 세계대회 무대에서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네. 게다가 세계대회 우승, 이번에 3회 도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바둑 올림픽 응시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네. 또 특히 삼성화재배에서 유독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네, 안국현 선수가 이 탕웨이 신의 삼성화재배 인연을 좀 끊어주길 바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탕웨이 선수가 참 즐긴 것 같아요. 지금 삼성화재배에서만 지금 우승 한 번, 네. 또 준우승 한 번, 그리고 또 이번에 결승에 진출해서 지금 4년 만에 또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탕웨이 선수 삼성화재배만 대회 치르게 되면 더 네.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배만 만나면 괴력을 발휘하는 선수고요. 구자호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최고 성적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네, 사실 구자호 선수 그렇게 세계 대회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구자호 선수가 이제 2015년 중국 이민배
세계 신예 대회에서 이제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지만 그 신예 대회라고는 하지만 그 세계대회 우승자들이 모두 출전하는, 그러니까 많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네.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해 있었던 이제 출란배에서 4위에 오르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랭킹도 지금 8위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민배는 이제 연수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만큼 워낙 이 세계적인 신예 기사들이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구자호 선수가 이제 98년생이에요. 네. 근데 98년생 중에서 강자들이 많습니다. 뭐 양딘신, 셰어라오, 그다음에 리친청, 그다음에 구자호 선수까지 이 네 명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양딘신 선수가 이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뭐 리친청, 뭐 셰어라오 선수가 있는데 구자호 선수가 항상 그 좀 뒤처지는 모습이었는데 2015년 이민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실 그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구자호 선수가 조금씩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들어서 뭐 출란배 4위에 오르고 또 이번 삼성화재 결승 진출까지 정말 아주 놀라우면서 빠른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뭐 제2의 지금 커제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말 다 했네요. 커제 그렇습니다. 구단의 뒤를 이을 주자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네, 건. 그만큼 네. 중국에서도 구자호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가 높고 또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선수 이제 오프닝 때 이제 그 상대 전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어느 한쪽에서 연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까지 8번 대결을 했었는데 구자호 선수가 이제 5연승을 거두다가 최근 3번의 대결에서는 탕웨이신 선수가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오늘 대결이 어떻게 될지, 또 삼성화재배는 이제 3보기로 치러지잖아요. 네. 그만큼 1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탕웨이신 선수가 3-3-7을 했는데 요즘에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죠. 3-3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하기의 진행을 보면 예. 정석을 따로 완성시킨다거나 변화를 구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이 도는 수는, 그러니까 구형 정석은 이거 뭐 한 칸 받는 수죠. 네. 뭐 받고 뭐 백이 뭐 예전에는 이제 이거 3칸 전개하거나 또 요즘 바둑 보면 2칸이나 높게 뭐 이런 바둑이 많은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뭐 흙이 이쪽 다가오는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곳 변화를 생략한 채 먼저 3-3-7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곳 처리를 결정짓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사실 여기서 탕웨이신 선수가 3-7을 했을 때 구자호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막을 수도 있고요. 이곳. 근데 방향으로 본다면, 그리고 일감은요? 그렇죠. 바둑 길이로 보더라도 좌상기 쪽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좌변 쪽의 그 발전 가능성이 백 입장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하기가 결정은 안 됐지만 흙이 한 칸을 두기만 하더라도 이 하변의 가치를 굉장히 작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이 이곳을 막더라도 우하기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변 쪽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본다면 백이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구자호 선수가 예상외로 이곳을 지금 막았습니다. 시간을 들인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더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흙의 선택이 달렸는데요. 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흙이 좌하기를 계속 둔다면 이곳을 이제 붙이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을 하나 치받아 놓고 뭐 이곳을 저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전처럼 이곳을 좀 방치한 채 손을 빼서 이제 우하기 쪽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하기 쪽에서는 이제 흙도 선수를 잡아야 되고요. 지금 백도 뭐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3-3 침입을 하고 손을 뺐기 때문에 흙도 선수로 우하기 쪽을 처리하고 이제 좌하기를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또 두 선수의 그 기풍을 좀 살펴보면 두 선수 모두 아주 그 치열한 스타일입니다. 뭐 중국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런 바둑을 많이 두지만 네. 두 기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탕웨이 선수도 아주 치열한 바둑을 두지만 구자호 선수도 아주 초반부터 아주 그 공격적으로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두 선수의 그 기풍을 감안했을 때 초반부터 좀 난타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전보다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일단 기대됩니다. 네, 사실 그 결승전 지금 중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바둑 팬들로서도 좀 한국 기사의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 또 중국의 그 좀 신구 대결이라도 볼 수 있고요. 또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했을 때 바둑 내용만큼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백도 타이트하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주하우 선수의 네. 그 스타일이에요. 보통 흑의 곳을 먼저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을 무겁게 만든 것은 백에게 이제 응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백도 받아주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구주하우 선수는 이 백이 좀 무겁긴 하지만 사실 백도 이 자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이 좌기 쪽에 백이 이곳을 막아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의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곳을 바로 지금 다가왔는데 역시 구자우 선수의 그 치열한 네. 그 바둑 스타일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변 쪽은 손을 뺐기 때문에 흑이 화점 근처로 협공을 온다면 무거워지진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백도 이제 이곳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돌이 없다면 이제 흑이 이곳을 다가오고 백이 나올 때 일단 백이 중앙으로 쫓기게 되고요. 일단 이 하변 쪽도 이제 흑이 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백이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이곳을 뭐 찝어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이곳을 뭐 붙이고 젖혀서 둘지. 네. 하여튼 이 하변 쪽의 백 두 점이 이 우변 쪽 백이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구자우 선수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변 쪽으로 손을 뺀 채 다시 좌악이 갑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 3-3 침입을 하는 경우는 백돌이 이런 화점 쪽에 돌이 위치하고 있을 때 좀 삭감의 의미에서 이 3-3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걸치기에는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얼른 살기만 하자. 사실 이런 네. 전략들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주변에 이제 배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좌변도 그렇고 하변도 그렇고 없는 상태에서 이 3-3 침입하는 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파고가 이 수를 3-3 침입을 하면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또 파생된 또 변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3 침입을 프로들도 실전에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는 수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흑이 쪽을 치봤고요. 백이 막으면 이제 젖혀서 뒀을 때 지금 백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곳을 뭐 젖혀갈 수도 있지만 이 뒤쪽을 먼저 젖혀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막는 수보다는 지금은 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변화도 사실 실전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뭐 이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이 백돌이 없을 때 이 변화가 많이 두어지는 것이고 네. 이 백돌이 있다면 지금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하변 그냥 두기는 아까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백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네. 나오게 되면 이 두 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백이 쪽을 늘게 되면 흑은 또 다른 변화를 또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백이 늘고 흑이 찔러두는 순간 소목 정석과 환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소목에 드리면요. 있을 때 이제 백이 쪽을 네. 두고 흑이 한 칸 높은 걸침을 합니다. 그때 백이 붙이고 흑이 이쪽을 붙입니다. 네. 그러면 백이 이쪽을 치받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있고 백이 막고 흑이 젖히고 지금 이곳 젖힌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백이 소목을 두고 흑이 한 칸 높은 걸침을 했을 때 이 정석 변화와 좀 환원되는 그런 네. 느낌이죠. 예, 지금 구자호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곳 막기보다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흑이 먼저 이곳을 치받고 젖혀가게 되면 백은 이곳을 2단 젖혀가기보다는 뒤쪽을 먼저 젖혀서 이곳을 2단 젖히게 되면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끊고 이런 변화가 되거든요. 네, 백이 이제 호구 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감안했을 때 백 입장에서는
이 2단 저착하는 수보다는 저착하는 수가 좀 더 지금 배속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먼저 됐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왠지 흙이 좀 주문 같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은 특히 이 하변 쪽에 백 두 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속으로 본다면은 백도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배가 지금 3년 연속 지금 중국 기사들끼리 지금 결승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커제 구단이 그 삼성화재배 2연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3년 연속 지금 중국 기사들끼리 지금 결승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중국 그 기사들이 세계 대회에서 좀 성적이 좋다는 것이고, 반면 우리나라 그 한국 선수들이 조금 이제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선수들도 조금씩 이제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바로 그 근거로 몽백카페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몽백카페에서 이제 한국의 박정환 선수와 이제 박영은 선수가 동반 결승 진출을 하면서 네. 이제 한국이 우승을 확정지었고, 또 농심배에서도 신민준 선수가 이제 6연승을 거두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이 2016년 그 LG배에서 강정용 구단이 우승 이후 그 이후 이제 우승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몽백카페에서 한국이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뭔가 이제 좀 흐름을 좀 바꿔놓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대회들이 대부분 결승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중중이 됐고요. 몽백컵은 박정환, 박영훈 한국 선수들끼리 마주할 수가 있고, 신하호배 역시 이제 중중전입니다. 예. 그리고 LG배가 좀 이채롭게도 좀 이변이 일어났죠. 중일전이에요. 예. 네. 지금 이제 LG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어라오 선수가 이제 결승에 진출했고, 네. 또 한 자리는 이야마 유타 구단. 사실 그 일본이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야마 유타 구단이 그 커제 구단을 물리치고 또 결승에 진출을 했거든요. 타국 기사지만 왠지 반가운 소식이긴 했어요. 사실 저도 조금 그 중국 선수들보다는 이야마 유타 선수를 좀 응원했는데,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죠. 네, 이번에는 좀 이야마 유타 구단이 좀 우승을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그 한중 쪽에 좀 균형이 조금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준다면 한중일, 이 3국이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재밌는 구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 막론수 지금 맞게 되면은 이제 흑이 단수 치고 백이 있고요. 한 점을 잡고, 여기서 백이 이쪽 단수 치고 중앙 쪽을 경고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곳 귀를 젖혀서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하변 쪽 간격이 좀 넓긴 하지만 또 백이 지금 선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변 쪽 백 모양을 또 키우는 이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도 이 우변 쪽, 지금 백돌이 좀 무거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잡아서 이 우변 쪽도 가야 되고, 또 이 좌기 쪽의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백도 이 하변 쪽과 이 좌변 쪽, 백의 그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백의 모양을 어떻게 좀 구체화시킬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면 그래도 좀 더 실리에 예민한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실리,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흑에게 실리를 좀 내어주는 변화고요. 네. 조금 버티는 수는 이 느는 수죠. 그리고 제가 이 두 선수의 그 기풍이 아주 치열한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 특히 그 구자호 선수의 그 기풍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 막아가는 수는 좀 간명하게 좀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격적인 좀 구자호 선수의 기풍이라면 이 느는 변화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구자호 선수가 그 인터넷 바둑을 아주 즐겨 둔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10초 바둑을 많이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예전에는 30초, 1분 이런 바둑 뒀지만 요즘에는 정상급 선수들이 10초 바둑을 주로 둔다고 해요. 근데 구자호 선수가 그 인터넷 바둑을 10초 바둑을 10,000판 이상 뒀다고 하니까요. 10초 쪽에선 재패를 한 건가요? 대국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저도 네. 이 만판이라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감이 잘 안 와요. 예.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3판씩 예, 이제 꾸준히 뒀다고 했을 때 1년이면 이제 1000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3판씩 이제 10년을 두게 되면 10,000판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어마어마한 대국수예요. 예. 역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10초 바둑이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3시간 바둑이라든지 좀 긴 시간 바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 뭐 세계대회도 그렇고요. 사실 삼성화재배도 초기만 하더라도 3시간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농심배 같은 경우도 제한 시간이 1시간. 사실 지금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과 중국 기사들이 또 이거 인터넷상에서 대국을 할 때 사실 좀 빨리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좀 이제 그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런 그 속기의 그 흐름도 있고 또 선수들이 또 속기를 또 즐겨서 또 시간 네.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속기 바둑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10초 바둑이라면 정말 그 정신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저보고 10초 바둑 두라 그러면 저는 못 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프라인으로 10초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 돌이 날아다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예전에 그냥 뭐 장난으로 네. 그냥 한번 둬봤는데 정신 없더라고요. 예, 지금 흑이 날일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날일자는 이제 흑이 쪽을 늘거나 보통은 이쪽 밀어가는 것이 일감인데 지금은 흑이 축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 단수 쳤는데 흑이 끊게 되면 백이 때려낼 수가 없어요. 때려내게 되면 흑이 단수 치고 백이 있고 이 한 점 잡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지금 백이 늘더라도 지금 흑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늘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좌변을 막아갈 수가 있군요. 네, 여기서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흑이 지금 백이 이변을 했기 때문에 흑이 뭐 두점머리를 젖힌다든지 이제 흑은 일단 두점머리 젖힌 자세가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변화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날일자 뭐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다운치질 않고 그냥 있게 되면은 흑이 또 밀어가기 때문에 일단 흑 모양의 일단 이곳이 젖혀져서 교환되면은 백도 단수 친다든지 좀 활용 수단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백도 단수를 치고 흑도 좀 끊어간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터 불꽃이 튑니다. 네, 탕웨이 선수가 이제 대국을 하다가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특히 탕웨이 선수의 그 대국 습관이 참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둘 차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동시에 이제 그 대국이 여러 판 두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뭐 다른 대국을 이제 관전한다든지 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판만 두어지거든요.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환기시키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탕웨이 선수 지금 어디 갔죠? 뭐 물 마시러 갔나요? 그 준결승전 때도 봤듯이 안국현 선수와 대결을 했었는데요. 네. 두 선수의 대국 자세가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땠나요? 대국 마치 자세가? 탕웨이신 구단이 좀 한 수 가르쳐주는 그런 포스를 좀 풍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탕웨이 선수가 좀 대국 면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국 자세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정자세로 이렇게 두거나 바둑 집중해서 이제 뭐 그 앞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내밀어서 뭐 바둑판을 좀 가까이 가서 네. 두는 경우는 있지만 탕웨이 선수는 거의 이제 누워서 좀 두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눕는 것도 보면 뭐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네. 예. 사실 그렇게 상대 대국자에 대한 좀 그 면으로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또 상대 대국자가 좀 불쾌감을 좀 느낄 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탕웨이 선수는 또 그게 완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 선수들도 이제 탕웨이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러려니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에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탕웨이싱이라는 선수를 잘 몰랐을 때는 사실 이 세계대회에서 만나게 되면 탕웨이 선수의 이런 그 습관들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고 또 대국에 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잘 못 만나봤기 때문에 좀 컬처 쇼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바둑은 멘탈 게임인데 네. 이런 그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게 되면 바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선수들 많이 좀 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웨이스 선수도 이제 주변에서 좀 얘기를 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예전보다는 조금 또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좀 고쳐졌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흙이 하나 먹여쳤는데, 그러니까 이 수는 이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먹여쳐서 이제 이곳 공백가 다 채워졌잖아요. 사실 이 교환 없이 흙에 붙이게 되면 끊더라도 백은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늘 수가 있거든요. 후에 먹여치는 건 네. 이제 백이 때려내질 않고 이곳 한 점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늘 수가 없죠. 흙이 항상 단수를 치기 때문에 결국 백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교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갇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은 뭐 적절한 그 선수 활용으로 보여지고 흑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된다면 좀 활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흙이 끊어가는 모습도 자충이 돼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백이 뾰족한 수가 없나 보죠. 글쎄요, 지금 당장은 백이 축이 안 되잖아요. 뭐 양쪽이 다안 이것도 축이 안 되는군요. 되고 위쪽도 축이 네. 안 되고 그리고 당장 흙이 단수 치게 되면은 이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뭐 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없어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뭐 일단 무조건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치고 뭐 이렇게 교환하고 잡는 것인데 이 교환은 악수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단수 치고 다음이 없어요. 이곳이 양단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받아주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배가 이제 11시부터 대국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그 점심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네, 요즘 추세가 그렇죠. 그렇죠. 점심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국장 내에 이제 뭐 간식거리를 좀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제 뭐 먹기도 하는데 네. 탕웨이 선수가 계속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좀 배고플 때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좀 식사 중인가요? 또 유명한 일화가 탕해신구단은 이 삼성화재배 뭐 일산이라든지 대전, 이 연수원 식사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힘이 난다는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식거리 마저 맛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한국 이 음식이 잘 맞을 수가 있죠. 특히 뭐 삼성화재 연수원 이제 가보면 정말 식사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선수들도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힘을 내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탕웨이 선수가 삼성화재배에 더 강한가요? 자, 백이 힘있게 밀어갑니다. 이건 여기서 승부처가 벌어지겠어요. 사실 흙이요. 네. 사실 이 흙 석점이 좀 무거운 돌이입니다.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석점을 살리질 않고 중앙 쪽을 단수 치고 뭐 밀어서 하변 쪽을 내어주고 흙이 중앙 쪽을 차지하는 그런 바둑도 있었는데 지금 탕웨이신 선수가 지금 이곳 붙여서 선수 교환을 하고 이 하변 쪽 흙돌을 지금 살리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쪽을 밀었는데 흙이 중앙을 늘 수는 없습니다. 늘게 되면 백이 쪽을 늘어서 이 하변 흙 5점이 잡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돌이 버릴 거라면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끊어간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탕웨이신 선수는 이 하변을 이제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이 밀었을 때 흙이 이제 이거 때려내면서 이 중앙은 이제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잡히는 건가요? 지금 뭐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단수 치고 때려내고 백이 있게 되면 이제 뛰어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제 굿자를 하게 되면 흙이 끊더라도 백이 이렇게 둬서 자체로는 흙이 잡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밀고 나가면 이 수가 있나요? 뒷맛이 좀 있을 수는 사실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네. 바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바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게 되면 이게 흙이 뚫고 나와서요.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것은 뭐 흙이 가장 알기 쉽게 찌르고 단수 치게 되면은 흙이 중앙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호 선수도 이곳을 단수 치고 뭐 바로 이쪽을 뭐 하나 끊어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하변 쪽에 먼저 이 흙을 압박한 이후에 사실 이 백이 한 칸 뛰게 되면 흙도 손 빼기는 어렵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선수를 교환을 시켜놓고 뭐 중앙 쪽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이거 단수는 칠 것 같네요. 근데 초반에 뭐 예상치 못한 지금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단수 한 방입니다. 네. 일단 때려내서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할 것인지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의 응수는 지금 두 가지거든요. 지금 백이 있는 것은 흙이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이것은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백이 이 진행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백이 둔다면 이곳 구자를 바로 하거나, 근데 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끊고 이곳 꼬부려 나오면 역시 확실한 봉쇄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곳을 귀 쪽을 먼저 끊어서 먼저 이 교환을 시켜놓고 구자를 가거나, 아니면 이곳 한 칸 뛰는 수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치열한 기풍이라면 마지막 수가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더 있겠네요. 일단은 선수기 때문에 끊어둔다는 건가요? 이 수는 이 구자를 하기 위한 수죠. 따내는 것까지는 선수가 안 될까요? 따내는 것까지요. 따내는 네. 수가 선수가 된다면 무조건 따내고 교환을 시켜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흙도 손 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귀의 흙돌은 이제 백이 처착하게 되면 자체로는 잡힙니다. 네. 그러나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패를 굴복시켜 놓게 되면 백도 이곳이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당하게 되면 또 그렇죠. 남는 게 없겠죠. 예, 이런 곳에서 좀 활용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때려내는 수가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이 응수를 해준다면 네. 아마 그냥 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백이 때려내면 언제든지 또 선수를 할 수 있고, 또 흙이 때려내는 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려내는 수는 백의 권리로 볼 수 있거든요.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흙이 예, 귀를 받지 않고 먼저 끊어가거나 중앙 쪽 성공할 수는 없을까요? 이곳이요? 네.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흙이 끊게 되면 백이 쪽을 뛰게 되고, 지금 흙이 단수 치면 이제 이런 변화가 되는데, 이 중앙 쪽의 흙돌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이 이곳에 약간 띄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입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흙은 잡힐 돌은 아닙니다. 뭐 흙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싸울 수가 있는데, 결국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 이런 변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흙이 이제 귀 쪽도 살고 하변도 살긴 하지만 일단 백에게 이곳 눌렸거든요. 눌렸고 또 백이 이곳 나오는 수단도 좀 남아 있고. 글쎄요. 이 네. 변화도 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끊어가는 변화를 택하려면 좀 많은 술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 없이 좌하기로 돌아가야 된다면 오히려 안 건드리는 게 낫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네. 것이죠. 예. 붙이는 수 기발한데요. 멋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귀 쪽을 손을 빼고 이제 흙이 먼저 둔다면 네. 일단 가장 먼저 끊어가는 수를 생각이 쉬운데, 끊어가는 수는 이제 백이 이 뛰는 수를 당해서 과연 득이냐는 거군요. 하변 쪽으로 본다면 네.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먼저 붙여갔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네요. 백이 나오는 것은 네. 흙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이곳 젖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곳에 이제 끊어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흙이 단수 친다든지 이런 교환이 됐을 때 이 붙여둔 교환이 뭐 나중에 끊어간다든지, 네. 나중에 흙은 좀 편하게 이곳에서 좀 싸울 수가 있거든요. 뚫고 나온다든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붙였고, 백도 이 중앙 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제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 발 늦추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흙에게 좀
당한 형태잖아요. 기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교환이 됨으로 네. 인해서 이제 이 바로 백 한 점은 축이죠? 잡혔습니다. 네. 사실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은 언제든지 이곳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백 한 점이 축으로 지금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반발 수단이라면 오히려 끊어놓은 것을 좀 꼬집는 의미에서 그쪽을 바로 지켜버리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있는 수라든지. 이곳, 네. 이곳이요? 있게 되면 이제 흙이 과연 이 수가 가능할지. 근데 이 수는 흙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뚫긴 뚫었는데요. 예, 이곳이 한 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흙 두 점과 이 백돌의 수상전은 뭐 흙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흙이 뭐 중앙으로 뚫고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뒤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백이 있게 되고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뛰질 않을까요? 뛰고 네. 뭐 흙이 젖혀서 끊고 뭐 이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흙도 이제 선수를 잡아서 뭐 중앙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 좌중앙 흙을 이제 살릴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아까는 이제 백이 이곳에 돌이 있어서 이곳 봉쇄를 당했는데 이제는 흙이 뭐 중앙 쪽을 먼저 둘 수 있다는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도 좀 반발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반발을 해야 될지 참아둡니까? 참아두네요. 역시 반발이 좀 쉽지 않다고 본 것 네. 같습니다. 역시 반발한다면 백이 있거나 뭐 이것을 뛰는 정도인데 이 변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언제든지 이것을 또 나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좌변 쪽 백도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참아두었습니다. 지금 흙은 그 자리가 기분 좋죠. 왜냐하면 아까는 이곳 백 한 점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수를 침으로 인해서 이 붙이는 수 때문에 백 한 점이 잡혀 있거든요. 네, 완벽하게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순이 특이한데요. 지금 하나만 끊어놓고 지금도 백이 입구자 하면 잡히는 게 잡히죠. 맞나요? 잡히죠. 뻗어도? 백도 손을 뺐는데 지금 늘게 되면은 이곳은 이제 축이기 때문에 백도 뭐 이렇게 두면 뭐 축은 안 되지만 네. 또 이거 붙이는 수로 인해서 잡히잖아요. 잡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백도 갈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흙이 치받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은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백이 이제 이곳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고 흙이 있고 때려내게 된다면 이 싸움은 뭐 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자곤 해야 되는데 백이 뭐 하변 쪽도 둘 수 있고 또 이 좌변 쪽 흑도를 공격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백이 구차하게 되면은 흑도 좀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탕웨이시 선수가 이 붙여서 교환을 다 시켜놓고 다시 귀쪽을 손을 돌린 의도가 무엇인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 두 번의 교환이 득이라는 생각인 건데요. 일단 이 교환은 뭐 악수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백이 쪽을 끊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교환은 이 흙이 잡히더라도 뭐 나중에 뭐 치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단수 치고 뭐 이쪽을 막는다든지 좀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탕웨이 선수는 이 흑도를 좀 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추를 해보면.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버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좀 이 흑도를 살릴 것처럼 두다가 갑자기 또 귀쪽에 손을 돌렸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탕웨이시 선수의 지금 의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뻗는 수가 없는데도 붙였어요. 저도 그 수를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저 백이 이 모양은 탈출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단수 차겠죠. 네. 단수 치게 되면 이제 흙은 이제 이곳을 막아서
백을 이제 빵따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을 늘고 백이 있게 되면 이곳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거 좀 미른수가 선수죠? 네. 이제 축이기 때문에 미리 밀어두고요. 예, 백이 이제 이곳은 차단을 할 수가 없죠. 백이 늘고 있고. 근데 이 변화는 백이 뭐 날일자만 하더라도 때려내는 것과 건너가는 수가 맞복이기 때문에 네. 흙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중앙을 포기를 하고 일단 귀는 살았으니까 이 흙돌과 이 하변 쪽 지금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 바꿔치기는 뭐 흙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변이 얼마나 깔끔하게 들어가느냐도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흙돌의 포위가 되긴 했지만 네. 완벽하게 잡힌 형태는 아니거든요. 사실 백도 뭐 이것을 젖혀간다든지 또 항상 뭐 이런 쪽에 뭐 붙여서 좀 그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힌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둡니다. 과연 탕웨이신 구단의 생각이 어떨는지 실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반부터 팽팽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자, 결승전 1국 첫 판이지만 이 두 선수의 이 승부처 장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번지고 있고요. 치열합니다. 네, 오늘 진행이 상당히 지금 느린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부터 대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국 시간이 지금 2시간 한 40분 정도 네.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반 이 그 정석 변화에서 그러니까 흙이 삼삼 침입을 해서 이 변화가 계속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바둑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어려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대국자가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백이 단수를 치고 나오긴 했지만 잊지 않고 중앙 쪽으로 밀어갔고요. 네. 지금은 이제 흙이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바꿔치기를 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나오고 백이 있고 여기서 흙이 다시 손을 돌릴 거라면 굳이 이 교환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 교환이 꼭 뭐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치받겠다는 생각인가요? 근데 지금 이 변화는 이 백이 좀 정도면 승부수인데요. 백이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백이 좀 편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글쎄 탕웨이 선수가 그럼 다시 이곳 손을 돌리나요? 그래도 빵따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뒷맛을 남기는 것이 낫다? 네, 그런 네.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흙이 젖혀서 백이 빵따냄 하게 되면 뒷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 아주 두터워지잖아요. 반면에 이제 흙이 하나 늘어두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이쪽을 꼬부린다든지 네. 이런 활용 수단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흙이 치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수단도 남아있기 때문에 뒷맛을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백 모양의 흠집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갈리는 기로입니다. 근데 딱 지금 착점하는 걸 봐서는 과연 의도가 무언지 살리는 것도 그 방법도 있긴 있었네요. 비슷한가요? 일단 백이 끊을 네. 수는 없습니다. 끊게 되면 이제 흙이 단수 치고 이곳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히게 되고요. 근데 백이 지금 끊을 수는 없는데 글쎄 지나가는 길에 교환을 하나 해둘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백이 끊지를 못한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일단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당장 있질 않더라도 뭐 나중에 이제 흙이 쪽을 때려낸다든지 뭐 어떻게든지 뭐 활용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제 흙이 이것을 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날일자 하게 되면
이 건너가는 것과 이곳 한 점 잡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은 뭐 안정된 반면에 흑은 지금 한 집밖에 없잖아요. 과연 흑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흑이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뭐 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뒷맛도 이렇게 확실치도 않고요. 네. 그래서 백이 지금 끊지는 못하고 둔다면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결국 있는 수를 강요를 하려면요. 그렇다면 이 교환은 뭐 흑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이 당장 살리질 않고 버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뒷맛을 좀 나쁘게 만드는 의미는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주 변화가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탕웨이신 선수는 좀 손이 좀 빨리빨리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는 구자우 선수의 착수가 더 느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자호 선수가 상당히 그 신중을 좀 네. 기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탕웨이 선수는 이제 좀 손이 좀 네.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일감이 차렷이 있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봉쇄가 되긴 된다면 오른쪽으로 입구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곳이요. 근데 득이 이곳, 없나요? 근데 흑이 있게 되면 네.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잡으러 가는 게 또 봉쇄가 쉽지가 않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이 탈출은 가능한데 네. 이 흑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보다는 이곳에 돌이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흑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격을 생각한다면은 좀 모양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네. 뭐 이곳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충격적인데요. 끊어갔다는 건 단수를 쳤을 때 재차 봉쇄가 된다는 뜻인가요? 뭐 구자호 선수가 이 축을 못 보고 있을 리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건 뭐, 축머리도 말이 안 되죠. 뭐 바둑 배울 때 축 배우잖아요. 이제 네. 이 축은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지금 이제 끊는 수를 두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 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사실 백의 모양이 자 한번 그러니까 이 수를 두고 나중에 백이 끊는다고 본다면 사납죠. 좀 당한 형태잖아요. 네. 그래서 차마 이 수는 두질 못하고 이제 끊었고 지금 구자호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흑이 단수를 쳐서 백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흑이 한 점을 때려내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살려 나올 수 있는데 흑이 살려 나오더라도 백이 이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하고 흑이 때려내고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게 된다면 이 하변 쪽을 백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된다면 네. 중앙을 살려주더라도 백은 불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잡을 수 있는 돌을 오히려 지금 구자호 선수는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흙이 한 칸 띄었을 때 다시 붙여서 봉쇄 안 될까요? 둘 때 왼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곳이요? 네, 어차피 손 빼면 봉쇄는 안 되겠죠? 아, 그리고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 너무 백이 예. 네, 약점이 뭔가 많겠죠. 좀 봉쇄는 하고 네. 싶은데 뭐 흙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 뭐 늘어도 안 되고요. 네. 아, 늘면 됩니까? 느는 건 느는 느는 건 게 되네요. 유일하게 되나요? 늘면 끼워서 네. 이 변화는 흙이 잡힙니다. 네. 근데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뭐 가장 알기 쉽게 이곳 있기만 하더라도 공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점이 너무 많네요. 뭐 붙여서 때려내게 되면 좀 포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자호 선수는 일단 이 중앙 쪽 흙을 잡을 수 있는 돌이긴 했지만 잡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잡아서 오히려 좋지 않다면 살려주고 그 대가로 이제 하중앙 쪽을 백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변화가 좀 낫다는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칸 뛸 때 빈 삼각 안 됩니까? 정말 이런 수는 정말 그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흙을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흙이 이쪽을 잇게 되면 백이 이어서 지금 축이 안 됩니다. 어쨌든 축은 안 되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쪽을 때려내게 되면 예, 이쪽 차단을 해서 흙이 잡혀요. 근데 근데 이 수는 진짜 귀수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바둑을 두는 사람이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 같기는 근데 합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네. 대단한데요. 정말 지금 이 흙을 잡아서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다면 지금 이 정말 빈상각의 묘수입니다. 이거는 눈 정말. 딱 감고 예. 충분히 둘 수는 있겠죠. 정말 길이 남을 묘수인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좋은 묘수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흙도 뭐 한 칸만 두더라도 나쁜 모양이 이제 나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예. 좀 더 효율적인 수를 당연히 찾고 있겠죠. 글쎄 뭐 그냥 때려내면 네. 거기 씌우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씌우면 네. 정말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 이거는 변화는 네, 이렇게 잡히는 건 또 얘기 다릅니다. 이것은 잡히는 형태고요. 혹시 흙이 뭐 이곳을 뛰거나 중앙을 일단 먼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곳 뛰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뛰게 되면 이곳 차단과 있는 수가 이제 맞보기가 네. 되고요. 그렇다면 역시 이곳 뛰는 수인데 혹시 이 수가 무서워서 예. 일단 한 칸 뛰는 것이 일감인데 예, 탕웨이 선수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흙도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변을 또 누가 오느냐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먼저 날짜를 하게 되면 네. 결국 흙이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변 쪽의 주도권을 이제 백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흙이 이곳을 막게 된다면 역시 이 하변 쪽, 백 두 점이 좀 고립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살려 나오기에도 이 우변 쪽에 백이 약하기 때문에 백에게는 이제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뭐 이거 날짜를 해서 선수 교환을 하나 해두는 자체만으로도 이 하변 쪽에는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좌기 쪽에 흙이 삼삼 침입한 이후에 이곳 변화가 지금 판 전체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탕웨이신 선수는 그 중국 내에서의 성적보다는 세계 대회 성적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탕웨이 선수는 뭐 지난해 있었던 그 바둑 올림픽 응시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또 뭐 삼성 화재배에서도 뭐 지금 2013년도에 이제 우승 차지를 했는데 또 2014년도에 또 준우승을 차지했고 또 그 이후에 4강, 뭐 8강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결승 진출. 네. 이 삼성 화재배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세계 대회에서 활약만 놓고 본다면 뭐 중국 기사 누구보다도 아주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우승을 많이 했긴 했지만 뭐 그 중앙에는 커제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컵을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기사는 없어요. 예, 뭐 지금 현재는 뭐 중국의 그 절대적인 1인자죠. 이제 커제 구단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그 세계대회 우승을 한 번이라도 차지한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 랭킹 뭐 10위 안에 들어있는 뭐 미위팅, 뭐 장웨이제, 뭐 저 탄샤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한 번씩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나 이 기사들이 한 번 우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커제 구단은 지금 1인 자리를 세계 무대에서 1인 자리를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뒤를 과연 누가
커제 구단의 뒤를 누가 바칠 것인지. 예. 지금 그 중국에는 그 유망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구자오 선수 같은 이런 그 어린 기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세대 교체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언제 어떤 기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커제 구단이 97년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자호 선수가 이제 98년생, 또 98년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딩신, 뭐 셔하오, 그다음에 리친청 뭐 이런 선수가 있고 또 2000년생 중에는 또 리웨이칭 선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아주 그 기대를 모으는 선수고 또 2000년생 이후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망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착착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면 한국에는 이제 97년생 변상일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98년생 이동훈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생 그 신민준 선수, 2000년생 이제 신진선 선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무게감으로 본다면 역시 중국이 좀 앞서고 또 그리고 이 선수층이 중국이 상당히 두터워요. 예. 과연 이제 중국의 이 인해 전술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뚫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한국의 97년생부터 00 신진서 선수까지 보면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좀 더 감당해야 될 몫이 더 무거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결국은 이 제가 지금 이 거론했던 이 선수들끼리 앞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거의 뭐 정예 부대고요. 지금 중국은 그 인해 전술 정말 그 많은 그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네. 예. 자,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자오 5단이 이번에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승에 올라갔고요. 예. 당해신 구단은 언제나 세계대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선수가 올해 삼성화재배 살아남았습니다. 예, 탕웨이 선수는 좀 잊을만 하면은 꼭 세계 무대에서 예, 반짝 네.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2013년도에 탕웨이 선수가 이제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탕웨이 선수가 그렇게 뭐 그 세계 무대에서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반짝 스타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삼성화재배에서 지금 꾸준히 매년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작년에 또 바둑 올림픽 응시배에서 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올해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해서 4년 만에 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화재배 13년도에 우승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탕해신 구단에게는 한 계단씩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준우승 4강, 8강. 예. 그래서 이제 이번이 16강 차례였는데 태군 네. 구단이 본인이 끊어주질 못했다면서 그때 아쉬워했습니다. 아, 저도 아쉽네요. 그 단계별로 좀 네. 내려가야 되는데 16강에서 꼭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 끊지를 못한 것이 네. 좀 아쉽네요. 뭐 어쨌든 뭐 부진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굳건함을 보여주는 네. 탕해신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탕웨이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네. 한국 기사들에게 상당히 강해요. 탕웨이 선수의 그 바둑 스타일이 상당히 치열하면서 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끈끈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 중국의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한국 기사들이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적인 좀 면이라든지 한국 기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자우 선수도 예선전부터 출전을 했는데 한국의 강자들을 많이 이겼습니다. 특히 8강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박정환 구단을 이겼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박정환, 구주하우 이 두 선수를 놓고 본다면 무게감은 비교가 되지 않죠. 네. 근데 뭐 8강전에서 박주환 구단을 이겼고요. 또 16강전에서는 박용훈, 또 32강전에서는 또 이동훈 선수를 이겼고 또 예선전에서는 또 최철환 선수를 이겼습니다. 네. 정말 한국의 내노라는 선수를 다 연파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구자우 선수가 만만치 않은 실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자오가 자리를 비웠고요. 지금
그 탕웨이 선수 이 한 칸 뛰는 수를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지금까지 탕웨이 선수가 상당히 그 빠른 진행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마요? 처음에 뛰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 수를 보고 지금 막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자꾸 이건 두고두고 제가 이 빈상각의 묘수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 일감은 한 칸 뛰는 수거든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한 칸 뛰는 수는 백이 한 칸 뛰어서 차단과 있는 수가 맞복이고요. 네. 그렇다고 빈상각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쪽에 빈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뭐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백이 흑이 날일자 정도인데 날일자도 뭐 백이 뭐 이것 응수하고 때려낼 때 뭐 이거 구자를 하게 되면 역시 흑의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한 칸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라면 노타임으로 이제 한 칸을 띄웠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탕웨이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할지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수는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색다른, 네. 좀 기발한 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부근으로 가긴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뭐 당장 백이 이곳 처쳐가게 되면 흑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백의 포위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뭐 이쪽에 둘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시간을 꽤 씁니다. 예, 이제 대국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두 선수가 좀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이제 1시간 반씩. 그렇다면 개인당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수순 진행이 너무 안 됐습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시간이라면 뭐 이제 종반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대국자 모두 지금 이 초중반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좀 때이르게 두 선수 모두 좀 철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아깝겠지만 시간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오늘 좀 새로운 변화가 네. 만들어졌고 또 두 선수가 계속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화, 좀 복잡한 변화를 선택하면서 두 선수가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결승전이 이제 중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서로 좀 편하게 좀 두지 않을까 했는데 더 치열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탕웨이신 선수도 그 우승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그 삼성화재의 우승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좋은 기회고 네. 구자우 선수는 이번이 세계대회 결승 진출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주목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네. 또 중대한 기회 놓치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국에 임하는 그런 그 각오 네,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정말 지금 그 1국에서 만일 패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여파가 그 2국까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네. 두 선수의 그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네. 지금 구자우 선수가 5연승을 거두고 지금 3연패를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구자우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또 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되죠. 그렇죠. 반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준결승전에서 안국현 선수가 사실 탕웨이신 선수와 비교를 해보면 좀 전력으로는 좀 열세였거든요. 네. 근데 1국을 승리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결승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2국에서 패하면서 또 그 패배가 또 3국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3국이 좀 그 안국현 선수가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국에서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
그 승부를 좀 결정짓지를 못한 점,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 또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그렇죠. 했지만 느껴지는 한판이었습니다. 네, 사실 8강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국과 중국 4대 4였지만 8강전에서 뭐 믿었던 박정환, 신지수 선수가 모두 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안국 선수가 상향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두 대국자 지금 대국하는 모습 봐서는 지금 이 대국이 최소 제한 시간이 각자 한 3시간은 될 것 같고요. 한 5시간 바둑을 지금 두고 있는 페이스 같습니다.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뭐 중반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요한 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촐게 빨리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 후반을 어떻게 둘지. 이제 갓 4분의 1 채웠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변화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도 흙이 지금 이 때려내는 수는 안 되고요. 둔다면은 두 가지밖에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한 칸 뛰는 수, 이곳 뛰는 수. 근데 이 수도 백이 뛰어서 흙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글쎄 과연 어떤 묘수가 나올지. 이러고 한 칸 뛰면 또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 정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가장 평범한 한 칸 뛰는 수를 둔다면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손을 빼서 또 하변 쪽으로 오는 것도 이런 교환들이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흙을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 뭐 한 칸이라고 봤을 때 그 네. 이후를 계속 읽어보느라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일단 한 칸을 띄어서 뭐 단순히 흙을 살리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후에 백이 뭐 이제 어떻게 뭐 가장 뭐 하기 쉽게 뭐 이것을 띄거나 뭐 한 칸을 한 점을 잡고 네. 때려내고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겠죠. 네, 검토를 하는데 일단 흙이 이곳을 단수 치는 상황이고 백이 뛰었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이후의 수순은 다음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탕웨이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 시간을 벌어놨을까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제 구자호 선수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썼다고 가정했을 때요. 예, 지금 제가 현재 그 남아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대국하는 모습을 쭉 이제 지켜봐온 바로는 탕웨이신 선수보다는 구자우 선수가 좀 시간을 더 소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차이는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탕웨이신 선수도 여기서 좀 시간을 더 좀 소비를 한다면 역시 좀 빨리 출기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두 대국자 모두 좀 시간 안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바둑이 워낙 좀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안배보다도 지금 현재 지금 최선을 찾기 위한 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탕웨이 선수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생각처럼 뭐 좋은 변화가 안 나오나요? 일단 이 뛰는 변화부터 한번 해볼까요? 뛰고 잡고 여기 살린다고 본다면 백이 곧 날일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이 어떻게 좀 뚫고 나올 수가 없나요? 근데 여기서 흙이 네. 버리진 않겠죠? 지금? 아, 이렇게 두고요. 예. 이제 이곳 두면은 이곳 다 조에 붙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좀 활용 수단이 남아 있잖아요. 글쎄 이 사실 이 흙 8점은 집으로 본다면은 한 16집 뭐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20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돌들이 지금 끊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요속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곳의 가치가 이 하변보다 더 클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곳보다는 하변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하고 이곳 살리질 않고 이곳으로 손을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리고 백이 있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중에 이런 쪽에 뭐 좀 활용 수단 노리고 또 우변 쪽 공격 수단도 좀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백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든지. 네. 무겁게 만들고 그다음 그렇죠. 갈수를 하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활용을 시켜 놓은 다음에 뭐 이쪽을 잡는다든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수익기가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흙을 살리느냐 잡히느냐 이 수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탕웨이 싱 선수도 그런 변화에 대한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어렵네요. 흙이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또 바로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흙이 뛰었을 때요? 네. 흙이 늘게 되면 백이 붙여가게 되고 이곳 붙이는 것은 뚫고 나와서 안 되는데 뭐 백이 손 빼게 되면 패는 되겠네요. 네. 백이 때려내고 막으면 아, 패를 그리고 그래도 이으면 이곳을 한번 쳐야 되네요. 네. 이곳 치면 또 이것도 칠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 잡는 건 안 되는 거네요. 패까지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잡히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해설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2시간 바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바둑은 좀 오래간만입니다. 사실 예전에 네. 조치훈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3시간 바둑에서도 사실 이 중반전에 시간을 다 사용해서 때리게 촐기에 몰리고 또 마지막 촐기로 바둑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수에 뭐 수십여 분을 드리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봤어도 사실 오늘 이 중요한 그 결승전이잖아요. 네. 결승전이고 이 두 대국자가 지금 이 초중반부터 이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페이스가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저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시간을 다 썼을 때 위안이 있다면 초읽기가 일단 기니까요. 그렇죠. 이제 1분 5회가 네. 주어지죠. 결국인가요? 그 수를 둘 거면서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사실 여기서는 누가 둬도 그 한 칸 뛰는 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한 칸 뛰는 수를 노타임으로 뒀을 건데 정말도요? 와, 충격적인데요? 저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만큼 이 8점이 중한 건가요? 저도 사실 수는 되니까 그냥 물어보긴 했지만 저는 모양이
너무 사납다라는 생각을 야, 하긴 진짜 했거든요. 오늘 바둑을 구자호 선수가 이기잖아요. 오늘의 한수인가요? 예, 아주 빈상각의 묘수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배윤진 진행자가 이제 이곳 네. 빈상각 얘기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수가 있다는 자체가 정말 그 놀라운데 또 이 수를 뒀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죠. 성립이 되고와 또 이 직접 착수를 하는 건 다르죠. 별개니까요. 왜냐하면 이 빈상각으로 인해서 이 흙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예, 지금 백이 때려내게 되면 이제 백이 차단을 해서 지금 흙이 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흙이 이쪽을 잇고 백이 있게 되면 이 그걸 흙을 다 잡을 수 있는데, 감내하겠다는 거네요. 예, 잡을 수는 있는데 활용을 많이 당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흙이 가장 알기 쉽게 어떻게 둘까요? 뭐 이쪽을 이쪽을 붙일까요? 붙이고 뭐 젖혀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흙은 잡지만 그 외로 다른 곳에서 좀 활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구자호 선수는 이 중앙 흙을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탕웨이신 선수도 네. 이 한 칸 뛰는 수를 좀 멈칫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냥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안 두길래 네. 야, 이 수를 생각하고 좀 참고하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였나 봐요. 예. 정말 두나 이러면서 또 눈치도 약간 봤을 것 같고요. 근데 구자호 선수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질 않고 이 빈상각을 뒀는데 정말 이긴다면 빈상각이 묘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빈 삼각으로 착수를 하면서 고대하던 8점을 가져갈 수는 예. 있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이곳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해겠죠? 설마 이것을 이 교환만 하고 다시 손을 들려서 갑자기요? 예. 근데 뭐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 교환 자체가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활용은 아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자충이 됐잖아요. 네, 악수네요, 악수. 그렇다면 백은 뭐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백은 있고 이제 흙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단수치고. 모양을 보면 정말 어떻게든 좀 멋들어지게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일단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수는 이제 붙이는 수고요. 네. 또 다른 수는 이제 이쪽 단수치고 네, 이건 날일자. 이 자세도 흙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가요? 이 흙돌이. 저라면 사실 이렇게는 못 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요즘 바둑 트렌드가 뭐 모양에 구애받지는 않잖아요. 네. 뭐 실전적인 수들이 많은데 그러나 흙 8점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대가로 또 이 좌변 쪽에서 또 상당한 그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모양이 또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구자호 선수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교환을 하고 또 생각을 하네요. 오늘 참 두 선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빈삼각을 했다는 것은 흙을 잡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와서 잡지 않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흙이 꼬부리게만 하더라도 백 모양이 무너집니다. 이건 좋지 않겠죠. 네. 그렇다고 이곳을 밀어가는 것도 때려내서 젖혀가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을 거라면 이 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는 한 수입니다. 지금은.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좀 예전에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좀 많이 두어졌던 그 일반화된 그 형태들이 지금은
그 수들이 좀 안 좋은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고 또 안 좋은 수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그 바둑 개념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둑에서도 잘 나오지만 사실 예전이라면 생각조차 안 했던 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바둑 수에 대한 그런 연구가 정말 그 알파고 이후에 바둑계도 한 단계 좀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미학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바둑 유학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바둑 문화를 많이 이제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바둑이라는 것은 모양을 중요시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둑에 대한 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요즘의 바둑 트렌드라 그러면은 뭐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그 모양을 중요시하던 일본도 이제는 모양보다도 좀 이런 실전적인 수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마유타 구단도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90년대생 쪽들은 다 이런 그 좀 예전의 일본 방식을 좀 탈피한 네. 그런 바둑 스타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야마시타 계고 구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다카오 신치 구단 뭐 이런 기사들이 다 좀 예전과는 다른 그 바둑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느 그 한 가지 그 틀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변해 나가야겠죠. 오늘 정말 이 두 선수 기풍에 맞게 실전적인 수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주아우 선수가 생각한 타이밍이 참 신기한데요.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